여러분들이 명당이라고 하는 집은 어떠한 집일까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고 늘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고 술만 먹고 사회생활에서 빵점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순한 양이 되어서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매진을 하는 그러한 집을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개발이 되어서 사라지고 책에서나 나오는 옛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명당이라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집안에서 평화를 느끼면서 집안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집이 명당이며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나 가구의 배치, 집안의 내부를 꾸미거나 가꾸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의 집안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실천을 하셔서 부자의 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리의 풍속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루어내는 것들을 천지인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원인들이 결과가 되어서 명당과 흉당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집과 땅이라도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명당과 흉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구조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집이라도 배치가 편리하고 장소에 맞는 안전성을 가지게 된다라면 그곳에 기거하는 모든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그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화려하고 밝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형광등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든지 또한 조명이 완벽하게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은 당장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생과 사의 개념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기운들이 우리 집을 비추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조명의 한쪽을 화장실에서 빼버린 경우나 불이 나간 형광등을 집안에 그대로 두시는 경우라면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한쪽 눈을 다친 실명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곳을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가 화장실과 현관이고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들은 조명이 밝아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침실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이든 조명을 밝게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장난 형광등은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창고나 베란다 그리고 다용도실에 조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곳은 잡다한 물건이 쌓여 있거나 먼지가 많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역시 조명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먼지나 잡다한 물건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사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습한 기운이나 죽은 기운들은 집안에서 사의 기운들이 머물게 되어서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 청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풍속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쓰레기, 거미줄과 묵은 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TV에서 폐가를 소개할 때 항상 집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제일 먼저 청소를 해야 되고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곳이 거실이나 현관이라면 집안에 들어오면서 거치는 곳이라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풍속학이라는 학문은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고 가면서 가족들이 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면 이는 당연하게 그 사람의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하니 무조건 치우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의 기운인 이 생이라는 것은
맑고 활기차고 깨끗한 기운이 되는 것이고, 죽은 기운, 이 사기라는 것은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이라는 것이죠. 딱띠분들, 집안에서는 생기가 넘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생기와 활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번영과 성취의 기쁨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존재를 하는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풍수학에서는 죽은 기운, 사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집안의 구조를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베란다를 없애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베란다를 옛날에는 정원과 마당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딱띠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당과 정원이 없는데 건물만 서 있다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풍속에서는 마당에서 정원이 좁다면 외롭고 고립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확장을 해서 베란다를 없앤 경우라면 화초와 꽃을 창가에 붙여서 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요인들로 인해서 딱띠분들의 정서가 늘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기운 역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명을 조금 달리해 두든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거실과 베란다의 개념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리와 정돈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구나 그림, 화초와 전자제품들은 자기의 자리에 맞도록 두셔야 합니다. TV를 놓는 자리가 어색하고 냉장고가 놓인 자리나 벽에 걸린 그림의 자리가 균형이 맞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해 보인다면 무조건 제자리를 찾아서 수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집안에 흐르는 기가 완만해져서 급속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집안의 가운데 라인에서는 크거나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흐르는 길을 나누게 되어서 그 기의 흐름이 빠르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닭띠분들, 흐르는 물길 가운데 돌이 있다면 그 주변의 물살들은 거세게 휘몰아 치잖아요. 이 기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모서리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하며 정리와 정돈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모서리 부분은 기의 흐름이 가장 빠르고 거센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서리에 물건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에서 그림과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나 대형 그림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걸린 그림들은 늘 편안한 느낌과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어야 하고, 가족 사진의 경우는 거실에 들어올 때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거실에 앉았어도 중심부에서 잘 보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다면 앉았어도 중심부에서 잘 보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현관 역시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그림은 모두 중앙부에 안정적으로 위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집안에서 안정이 생기게 되고 평화로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기 부분이 되겠지요. 닭띠분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할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주의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도 닭띠분들의 집안의 인테리어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닭띠 여러분들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